우주선을 타고 소행성의 구름 속을 빠른 속도로 날아간다고 상상해보세요. 소행성 하나를 피하고 또 하나를 피하고, 그러다가 전속력을 내서 일부러 한 소행성에 충돌합니다. 이것이 바로 나사가 가까운 미래에 하게 될 일이에요. 모든 임무는 11월 24일 캘리포니아에 있는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시작될 예정입니다. 단계별로 살펴볼게요. 펠컨 9 부스터 로켓은 이미 발사되어 있습니다. 그건 22층 건물만큼 높아요. 11마리의 길인 만큼요. 로켓은 약 8톤의 화물을 궤도에 올릴 수 있습니다. 큰 코끼리를 우주로 보낼 수 있는 셈이죠. 코끼리 먹이도 같지요. 카운트다운 3, 2, 1, 점화. 사방의 연기가 자욱하고 로켓은 고도를 높이기 시작합니다. 9개 엔진이 전력으로 로켓을 가속시켜요. 전속력일 때 로켓은 음속보다 10배 빠른 속도에 도달합니다. 그러고 나서 로켓 엔진이 꺼지고 로켓의 1단계가 해제되어 지구로 돌아옵니다. 몇 초 후 두 번째 단계는 점화 명령을 수신합니다. 로켓은 하나의 엔진을 켜고 궤도까지 훨씬 더 높이 올라갑니다. 그러고 나서 화물 캡슐이 열리고 다트 우주선을 내보내죠. 다트는 이중 소행성 방향 전환 테스트를 뜻해요. 일단 발사되면 우주선은 두 개의 큰 태양 전지판을 펼칩니다. 태양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해서 혁명적인 이온 엔진에 동력을 공급할 거예요. 기존 엔진의 수톤에 연료를 태워 그것을 바깥으로 배출함으로써 추진력을 만들어냅니다. 로켓 자체는 본질적으로 방출된 가스를 밀어내요. 이온 엔진은 연료를 태우지 않습니다. 강력한 전기장을 이용해서 이온화 가스를 가속시키죠. 기존 로켓처럼 이 가스를 방출하고 밀어냄으로써 추진력을 만듭니다. 이온 엔진은 추진력이 덜하긴 하지만 우주선을 더 높은 속도로 가속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로켓 엔진은 도로에서 뛰어난 성능을 보일 거예요. 이온 엔진이 천천히 가속되는 동안 페달을 밟으면 일반 엔진은 많은 연료를 태웁니다. 하지만 재래식 로켓이 급유를 위해 멈춰야 할 때 이온 엔진은 미친 속도로 일반 로켓을 지나쳐 갈 거예요. 그렇게 다트 우주선은 1년간의 여행을 시작합니다. 비교를 하자면 화성까지의 비행은 약 7개월이 걸려요. 시간을 1년 후로 빨리 돌려볼게요. 우린 도착했어요. 이건 소행성 디디모스입니다. 디디모스 궤도의 가장 먼 지점은 우리 태양으로부터 이 천문단이 떨어져 있어요. 그건 지구와 태양 거리의 2배예요. 이 지점에서 태양은 소행성을 끌어당기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소행성은 태양과 가장 가까운 지점에 접근합니다. 1천문단이, 즉 이 소행성의 궤도가 우리 행성의 궤도와 매우 가까이 있다는 뜻이에요. 디디모스는 약 780만 킬로미터 거리로 지구에 가장 가까이 접근했어요. 이건 달의 궤도보다 20배 더 멀어요. 태양 주위를 한 바퀴 도는데 770일이 걸립니다. 그래서 디디모스는 위험한 소행성으로 여겨지진 않지만 미래엔 지구에 더 가까이 접근할 거예요. 그리고 그 크기를 고려할 때 충돌의 결과는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디디모스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2개보다 더 커요. 그리고 2시간 15분에 한 바퀴의 속도로 회전하죠. 그래서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게다가 소행성 동반자가 있어요. 폭이 160m인 작은 돌덩어리예요. 스쿨버스 12대 혹은 기차 10칸 정도의 크기죠. 이 돌덩어리가 소행성 주위를 완전히 도는 데 걸리는 시간인 궤도 주기는 약 11.9시간입니다. 나사는 최대 너비 25m까지의 소행성은 공기와의 마찰로 인해 지구 대기에서 완전히 타버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위험하지 않다고 믿고 있어요. 25m에 800m 사이 크기의 소행성은 완전히 타버리지 않아서 심각한 피해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800m 이상의 소행성은 큰 도시나 심지어 주 전체를 파괴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디디모스는 잠재적으로 위험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린 소행성에 대한 방어 방법 중 하나를 디디모스에 테스트해보기로 했습니다. 운동 충격체예요. 그래서 다트를 보냈어요. 그리고 다트 우주선은 소행성과 충돌할 거예요. 소행성 자체뿐만 아니라 작은 동반자까지도요. 다트는 이미 초속 6.6km의 속도로 소행성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 속도라면 뉴욕에서 워싱턴 DC까지 가는데 1분도 채 걸리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미국을 횡단한 것은 10분 정도 걸릴 거예요. 다트가 가까워지고 있어요. 충돌까지 3초 남았습니다. 2, 1, 쾅! 우주선은 전속력으로 소행성에 충돌합니다. 여러분의 예측은 어떤가요? 소행성이 폭발해서 산산조각 날까요? 아니면 소행성이 당구공처럼 우주로 날아갈까요? 자, 과학자들은 이 충돌이 작은 소행성의 속도를 아주 조금 감소시킬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그래서 궤도 주기를 몇 분 정도 줄이기에 충분해요. 그러면 지구에 있는 우리 망원경으로 충돌의 영향을 더 자세히 연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더 많은 것을 알기 위해 우린 또 다른 임무를 띈 우주선을 디디모스로 보낼 겁니다. 바로 헤라입니다. 2024년에 발사될 것이고 2027년경에 디디모스에 도착할 예정이에요. 이 우주선은 다트의 충돌 피해를 평가하기 위한 많은 연구 장비를 운반할 겁니다. 도착하면 헤라는 새로 생긴 충돌 분화구를 포함한 그 작은 소행성의 사진을 많이 찍을 거예요. 헤라는 또한 2개의 큐브셋을 운반할 겁니다. 이건 신발 상자보다 작은 소형 우주 탐사선입니다. 헤라는 이 작은 위성들을 발사해서 소행성에 훨씬 더 가까이 접근하게 될 거예요. 탐사선들은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이 우주 암석을 연구할 겁니다. 임무가 끝나면 그중 하나는 소행성의 구성과 내부 구조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연구하기 위해 소행성 표면에 착륙을 시도할 거예요. 또한 헤라가 미니 임팩터를 탑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소행성에 또 다른 충격을 가하기 위한 것이죠. 그러면 과학자들은 큰 우주선과 작은 우주선으로 인한 충돌의 차이를 평가하고 미래에 우리가 어떻게 소행성을 방어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이론적으로 소행성을 파괴하기 위해 거대한 로켓을 위험한 소행성에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단 한 번의 타격으로도 소행성의 궤적을 약간 바꿀 수 있어요. 우주적 규모에서는 궤적을 조금만 바꿔도 소행성의 도달점이 크게 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운동 충격체만이 위험한 소행성에 대처하는 유일한 방법은 아니에요. 중력 트랙터도 있어요. 이 기술을 사용하려면 역시 소행성을 향해 우주선을 보내야 합니다. 충돌시키는 것이 아니라 궤도에 진입하게 해요. 모든 소행성에는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서 우주선을 끌어당길 거예요. 하지만 우주선의 엔진은 같은 고도로 유지할 것입니다. 그러면 소행성 자체가 우주선으로 당겨지기 시작할 거예요. 이 방법은 충분히 신뢰할 수 있지만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잠재적으로 위험한 소행성이 지구에 도착하기 몇 년 전에 발견해야만 효과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소행성에 우주선을 보내고 소행성 트랙터 기술을 수행할 충분한 시간이 있어야만 하는 거죠. 또 한 가지 방법은 레이저입니다. 소행성이 발견되면 그것을 향해 강력한 레이저 빔을 겨누는 거예요. 소행성의 특정 지점을 가열해서 그곳의 물질이 증발하게 만듭니다. 이때 물리학이 작용해요. 소행성의 물질은 위쪽으로 증발합니다. 그것은 소행성 자체를 아래로 이동하게 만들죠. 로켓 엔진이 작동한 것처럼요. 연소된 연료가 한 방향으로 분출되고 우주선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죠. 또한 레이저 대신에 태양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선 많은 확대경을 장착할 수 있는 큰 우주 정거장을 지어야 합니다. 혹시 돋보기로 나무 표면에 글자를 새기려고 해본 적 있나요? 그것과 같은 작업이에요. 차이라면 대상이 소행성이라는 거죠. 우주 정거장은 많은 태양 광선을 모아 소행성의 한 지점에 맞춰야 합니다. 이번에도 물질이 높은 온도 때문에 증발하고 이건 소행성이 궤도를 약간 바꿔서 우리 행성을 지나쳐가게 만들어요. 포일은 어때요? 네, 그래요. 평범한 포일을 사용해서 소행성과의 충돌을 피할 수 있어요. 소행성을 포일과 유사한 반사 물질로 감싸야 합니다. 그러면 소행성은 태양광선을 흡수하는 대신 반사할 거예요. 이건 소행성의 표면에 약간의 압력을 발생시킵니다. 태양의 광선이 소행성을 밀어내서 궤도를 바꿀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가장 명백하진 않지만 신뢰할 수 있는 옵션은 재래식 로켓 엔진입니다. 소행성에 여러 개의 강력한 엔진을 설치하는 거예요. 이것은 추진력을 만들어내고 소행성의 궤적을 바꿀 거예요. 그리고 만약 엔진이 충분하다면 우린 소행성을 통제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더 큰 우주 암석이 나타나면 엔진을 켜서 소행성이 그것을 향하도록 하는 거죠. 그러한 충돌은 심지어 매우 큰 소행성도 완전히 파괴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정말 볼만한 라이트쇼가 펼쳐질 거예요.